승부의 연속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4 7회차 A조 경기에서는 SKT T1S가 KT 로즈를 완파, B조에서는 삼성 5존이 오랜만에 역전승을 거두며 짜릿한 승부를 펼쳤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욱 치열한 순위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KT 블리츠와 나진 소드, 나진 실드와 CJ 블레이즈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선사하는 LOL 마스터즈 2014. 추억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총출동. 1세대 팀 MIG와 EDG의 추억의 클래식 매치에서는 녹슬지 않는 실력을 자랑하며 MIG가 승리. 또한 각 라이벌 최강자들이 모인 이 경기에서는 올스타즈 임팩트 정원영의 펜타킬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도 했는데요. EAGS랑 마스터즈가 2세트를 잡아내며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요일에는 포뮬라 플라워 5와 카리스마맨 5의 자존심 싸움과 올스타 탑10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TCG의 새로운 도약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 8강 3세트에서는 자이언츠의 아토시스가 트럼프를 완파했는데요. 4세트에서는 BK 헌터즈가 극적인 동점에 성공. 마지막 승부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세비즈가 자이언츠의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1대0으로 자이언츠가 앞선 상황에서 BK 헌터즈의 추격전이 펼쳐질지 치열한 두뇌 싸움을 놓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게임 이슈를 더하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해주실 두 기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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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게임 플러스에서 갑자기 노래를 말씀하시나요? 네, 현대 여성 남성들의 이상형을 살짝 비꼬는 신인의 노래입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막 이상적인 이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런 남자가 뭐 그런 여자가 미쳤다고 뭐 너랑 사귀냐 뭐 이런 약간 반전 가사가 있어서 굉장히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네, 제가 이 얘기를 게임 플러스에서 왜 꺼냈냐면은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소환사 협곡으로 같이 가는 여자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야,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롤을 같이 해주는 여자친구 굉장히 좋은 정말 좀 이성형이죠. 더군다나 이 노래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을 말해주는 건데요. 롤이라는 게 정말 큰 사회 현상을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소환사 협곡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저도 남자들의 로망인가요? 아마 그렇죠. 네. 어쨌든 좀 네. 무분별한 성 비난이라는 좀 그런 문제도 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현대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롤도 잘하고 여자친구도 잘 챙기는 남자친구가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봐야겠죠. 다시 돌아온 악마의 게임 디아블로3 확장팩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블리자드의 대작 악마의 게임이 돌아왔다.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훨씬 재밌습니다, 진짜로. 네. 디아블로3 발매 이후 2년여의 기다림 끝에 또 다른 지옥문이 열렸으니 디아블로3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 이른 아침부터 용산에는 직업 불문, 성별 불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줄이 어찌나 긴지 그 끝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 게임 사러 왔죠. 한정판 사려고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클라이언트 받고 바로 등록하고 즐겨봐야죠. 네, 블리자드 사랑합니다. 블리자드 영원한 ATM 기기가 되겠습니다. 여자친구보다 불리자는가요? 기대감 잔뜩 품은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낯익은 얼굴. 아유, 여긴 어디까지 게이머 자격으로 왔습니다. 진짜 79,000원 주고 돈 주고 샀어요, 제가. 디아블로 정도면은 뭐 79,000원이든 뭐 97,000원이든 그게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디아블로 유저들의 기대감으로 가득 찬 이곳에선 어떤 행사가 진행되나요? 네, 정말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1년여 동안 기다려주신 디아블로3의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를 공식 출시하는 그 출시 이벤트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게임 안에 또 게임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성역에서 만나시죠.
블리자드가 야심차게 출시한 확장팩에는 영웅들이 통과해야 할 5막 스토리가 추가되었는데요. 악마로부터 성역을 지켜내는 6번째 신규 영웅 성전사가 추가되었고, 최고 레벨 이용자들을 위한 모험 모드를 통해 다양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유저들을 위한 콘텐츠가 넘고 넘치도록 담겨 있어 게임하는 즐거움 지대로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I think that we have an entirely new way to play adventure mode. This is a very, very random way to play. We've taken everything in the game, we've combined it in interesting ways, so it's a lot more replayable than Diablo 3 was. A lot of the features are trying to make the game replayable for years to come. 다채로운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디아블로에 관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힌 유저에게는 아이고 이건 들고 가기도 버거울 정도의 푸짐한 상품을 주기도 했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속 시원하게 풀며 대동단결. 또 코스프레 팀으로 유명한 스파이럴 캐치가 성전사를 주제로 한 축하 공연을 선사했는데요. 이벤트가 끝나고 본격적인 확장팩 수령이 진행됐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플래시 세례. 아이고 제대로 받고 있는 이 남자, 디아블로3 확장팩 제1호 구매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왔는데 팔을 다친 상황에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1호를 노릴 수 있게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사장을 가득 메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호 구매자 손에 첫 확장팩이 쥐어졌습니다. 이 1호 구매자 팻말 너무 갖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근데 성공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디아블로3 수석 디자이너 케빈 마틴스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었는데요. 팬들과 한 명 한 명 만나며 인사도 하고 사인도 해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대표 백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거두는 자를 런치를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최초가 될 겁니다. 열심히 재밌게 즐겨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 다 성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블리자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디아블로 오리지널이 한 100점 정도 만족감을 주는 게임이었다면 이거는 한 5, 600점? 디아블로만이 가지고 있는 무관의 마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장판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입되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서버만 괜찮으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밤도 성전에서 다시 몬스터를 잡시다. 파이팅!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속에서 25일 정식 출시된 디아블로3 확장팩. 플레이해본 유저들의 반응에 힘입어 대박 행진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발디딜 틈 없이 꽉 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선 집중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프로게이머 대상에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타랑 프로게이머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한 곳에 뭉쳤는데 안 올 수 없죠. 프로게이머들의 삶을 그린 영화 상영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프리투플레이는 저희 게임 개발사인 밸브 쪽에서 3년 동안 제작한 그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도타가 e스포츠로서 성장하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필름을 기획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밸브의 취지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이런 영화에 좀 동참하게 됐습니다. 도타2는 상대 진영의 본진을 점령하는 AOS 게임으로 진화된 매치메이킹 시스템을 자랑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도타2 역시 국내 해외 리그를 통해 e스포츠로서 충분한 가능성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노력들이 영화 제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빠지면 그 어떠한 맛과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강렬한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도타라는 게임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룬 프리투플레이는 서로 다른 국적의 프로게이머 다니엘 에이슈틴, 베네딕트 립, 클린트 루미스가 주인공이 되어 도타2 국제대회 인터내셔널에 참가하여 100만 달러 상금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e스포츠에 대한 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프로게이머들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꼭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프로게이머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고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게 생겼어요. 여러 사람들께 즐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꿈과 도전적인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으로서 좀 많이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투 플레이를 통해 e스포츠로서의 무한한 발전과 도타2에 대한 관심이 쭉 이어지길 바랄게요. 네, 드디어 악마의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콘텐츠에 대한 부분 기대감은 많이 충족이 됐던 건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그 걱정했던 부분들은 뭐 오리지널 출시 때였죠. 사실은 서버 다운 문제나 네. 대기열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실 악몽 같았었는데 사실 제가 그 뭐 새벽 3시 25일 새벽 3시에 하진 않았었는데 해봤는데요. 뭐 대기열이 없고 아주 순조롭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또 그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다시 실망스럽게 나갔던 유저들이 다시 유입이 돼갖고서 또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디아블로3 오리지널보다 한층 더 흥미진진해진 것 같아서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도타2를 소재로 한 영화의 감동 실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뭐 도타2 프리투플레이 이외에도 뭐 이재동 선수에 대해서도 영화 제작이 됐었죠. 근데 이게 장기호 선수도 이제 해외에서 지금 다큐멘터리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면 이런 뭐 일반 매체나 이런 데서 프로게이머를 보는 것, 또 뭐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게 또 일반인들한테 전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았었는데 이게 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그 e스포츠, 특히 e스포츠가 전달이 되면은 앞으로 스포츠로 가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제목이 되게 또 의미심장했는데요. 프리 투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부분 유료화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또 도타2를 서비스하는 넥슨이 또 세계적인 부분 유료화의 또 선구자 아닙니까? 프리 투 플레이에. 그래서 저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서 참 나름대로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e스포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변화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3월 각종 게임사들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작년 한 해 7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들이 모여든 프로야구. 오는 3월 29일 새 시즌이 개막된다고 하는데요. 프로야구만큼이나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프로야구 매니저가 새 출발을 알리는 비전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컨셉만으로는 서비스를 했을 때 유저분들께 좀 재미를 선사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지난 6개월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100명의 유저들과 함께한 프로야구 매니저 비전 발표회. 현장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특별 게스트가 등장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만세타법의 대가 양준혁. 엄청난 타격력을 자랑하는 마혜영. 홈런을 부르는 사나이 박재홍. 모두까기 인형 이순철입니다. 제가 LG 시절 이주재 감독님이 계셨는데 제가 정말 못했어요. 못해서 잘린 거예요, 이 상황 예상 질문들 그리고 예상들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맞춘 게 있다면 SK 4강 탈락을 제가 맞췄거든요. 역시 야구계의 레전드답게 입담도 정말 레전드네요. 이날 행사에는 새로운 시즌에 걸맞는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까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선수 카드를 모으는 데 초점을 두셨다면 앞으로는 재미있게 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스타 영입 시스템과 추천 라인업, 그리고 서버 선택부터 메뉴 구성까지 확 바뀐 UI와 신규 유저들을 위한 튜토리얼까지 완벽하게 전면 개편 진행. 기존 프로야구 매니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지금까지와는 이제 단순한 시뮬레이션 게임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강화한 게임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까지 순차적으로 커리어 하이카드와 신규 서버 오픈, 호스팅 시스템, 특화 서버 신설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 프로야구 매니저. 2014년 그 변화에 힘입은 눈부신 발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토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가디언 스톤 4 카카오의 미디어 쇼케이스입니다. 월드 클래스 시네마틱 RPG 가디언 스톤.
이날 쇼케이스에서는 게임을 소개하고 시연 영상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그중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가디언 스톤의 영상미, 섬세한 동작과 표정, 그리고 영화 같은 시나리오 연출로 시네마틱 RPG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유저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끔 캐릭터가 디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실제로 전투를 하다가 아프면 아픈 표정을 짓고요. 최대한 유저한테 몰입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타 RPG 게임과 달리 세세하게 느껴지는 캐릭터들의 표정 변화. 이렇게 보고 나니 더 궁금해지는 가디언 스톤.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현재 4월 중으로 국내 첫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뒤로 북미 및 유럽 런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게임의 명가에서 새롭게 내세운 시네마틱 게임 가디언 스톤. 오늘 4월 그 영화 같은 감동을 직접 만나보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포코팡의 1000만 다운로드 기념 행사장입니다. 작년 11월 출시 한 달 만에 500만 다운로드를 돌파. 꾸준한 인기 상승세에 힘입어 드디어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1000만 다운로드 돌파 기념과 새로운 콘텐츠 업데이트로 이제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포코팡은 한국 그리기 방식의 쉬운 조작과 친밀한 교감을 내세우는 참여형 이벤트로 그동안 수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 게임으로 거듭났죠. 이렇게 많은 사랑에 힘입어 빠르면 이달 말 보스 배틀 시스템을 주축으로 하는 시즌2 업데이트를 선보인다고 해 기대감 증폭! 한 판 한 판이 좀 지려질 수 있는 부분을 포코팡 동물 친구들이 악마의 소굴로 들어간다는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유저들을 찾아갈 팡유 게임의 대표주자 포코팡. 1000만 다운로드를 시작으로 2000만, 3000만 다운로드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네, 봄이 돼서 그런지 게임기 신작 발표, 업데이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뭐 게임계 자체, 그러니까 게임의 자체 내용이었죠. 지금까지 신작 발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 그리고 게임 기업 간에 굉장히 큰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네. 대표적인 건 스마일게이트가 썬데이 토지에 1,200억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지분 상당한 부분이 인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거 썬데이 토지의 어떤 개발력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 모바일 게임으로서 한번 족적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 뉴스만큼 더 폭발적이었던 건 사실 어젯밤이었죠. 예. 어젯밤에 사실 급하게 이제 자리가 마련됐는데 CJ 게임스가 중국 게임사,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로부터 5억 달러, 5,3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는데 사실 국내 문화 콘텐츠 투자 유치 사상 최대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게임에 대한 그런 가치나 아니면은 그런 폭발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요. 사실 또 그런 부분의 이면에는 또 이제 중국 게임사들이 워낙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도 있지만 또 우려감도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야, 이번 주만 해도 게임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플러스에서 발빠르게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3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아스타, 19위는 마비노기 영웅전, 18위는 메이플 스토리, 17위는 스페셜 포스입니다. 스페셜 포스가 쏜다 쏜다 쏜다. 건빵 패키지! 초기화 아이템 등 인기 높은 아이템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원들이여, 놓치지 말고 굿럭 쿠폰을 잡아라! PC방 순위가 5계단 상승한 스페셜 포스가 17위! 16위는 스타크래프트2가 차지했고요. 15위는 사이퍼즈, 14위는 테라, 13위는 리니지2입니다. 인첸트미스의 이름으로 지켜내리라! 인첸트 성공 확률을 업 해주고 결정화는 스탑 해주는 인첸트미스 프로모션! 강화와 결정화의 신! 인첸트미스의 힘으로 리니지2가 13위! 다음은 12위 워크래프트3, 11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0위는 에오스입니다. 투쟁의 골짜기 진행 시간 대폭 감소! 스마트 매칭 방식의 변경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한 에오스! 게임 사용량과 접속자 수가 동시에 2계단씩 상승하며 전체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한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는 스타크래프트, 8위는 던전앤파이터, 7위는 리니지가 차지했고요. 6위는 디아블로3입니다. 확장팩 출시 직전
유저들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경험치 2배 이벤트. 게다가 25일 드디어 발매된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까지 내노라 하는 게임들을 모두 제친 디아블로3가 세계단 상승의 6위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5위는 블레이드 인 소울이고요.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아이온,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1위는? 이번 주도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드래곤 플라이트, 9위는 애니팡입니다. 최고 레벨을 400까지 상향하고 새로운 아이템인 경험치 물약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한 애니팡. 다음 주 업데이트에 힘입은 애니팡의 순위를 기대해주세요. 8위는 다함께 던전왕이 차지했고요. 7위는 애니팡 사천성, 6위는 포코팡, 5위는 모두의 마블, 4위는 몬스터 길드리기입니다. 몬스터 길드리기에 길드 대전이 떴다! 새로 추가된 길드 대전을 보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하는 몬스터 길드리기. 공식 평가단 점수 3위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 4위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애니팡2, 2위는 쿠키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1위의 게임은 10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캔디 크러쉬 사가입니다. 3월 넷째 주 지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네, 3월 넷째 주 지랭크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주 9위에 있던 디아블로3가 지금 6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예, 뭐 25일 새벽 3시부터 이제 그 게임 플레이가 시작이 됐고 패키지가 이제 출시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도 사실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사실 이제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풀려갖고 이제 오는 주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진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해서 막 그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올라갈 것 같아서 기대가 높습니다. 아직 집계가 더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 랭킹에서는 애니팡2가 전체 순위는 3위지만 1위 활동 유저 수, 매출액에서는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랭크의 특징이죠. 아무래도 단순히 수치만을 뭐 저희들 랭킹 매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전문가 평가단이 좀 정성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애니팡2가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들의 어떤 매서운 어떤 평가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G랭크 역시 기대해보면서 저희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대작 게임을 다룬 G 모바일과 행치 온라인 최종 평가를 앞둔 G 테스터를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하는 모바일 세상. 안녕하세요. G 모바일의 에이지아입니다. 오늘의 게임은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초대형 모바일 MMORPG 아크스피어입니다. 위메이드가 3년 동안 100억을 들여 만든 고퀄리티 야심작 아크스피어. 오픈 전부터 검색어 순위 1위에 빛나는 어마어마한 게임. 그 거대한 스케일의 RPG 세계로 지금부터 빠져봅시다. 캐릭터가 있는데 사실 이 처음에 데미갓을 봤을 때 딱 사람이다. 네. 그리고 엘프는 사람이 아니네. 루미카도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사실 그냥 사람을 무조건 네. 그냥 생각을 하고 데미갓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봤는데 주 역할이 이게 방어 담당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다른 게임에서는 사실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네. 공격을 상당히 좋아하시면 원래는 엘프 캐릭터가 맞는데. 아, 그래요? 지금 추천드리는 건 일단 데미가 클래스로 하시는 게 좀 처음에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추천한 데미갓. 초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체력 튼튼 전사 캐릭터. 이 외에도 불과 얼음의 마법 공격을 하는 원거리 딜러 엘프, 파티 사냥에 없어서는 안 될 힐러 캐릭터 루미클까지 귀요미 캐릭터를 내 손 안에 쏙 쥘 수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모바일에서 보기 힘든 커스터마이징이 존재한다는 사실? 우와, 대단하다. 최대한 저와 비슷하게 만들고 행동 완료. 네, 처음에 게임 시작하실 때 친구 이름이나 이런 걸 넣으면 이제 좀 더 보상을 얻고 시작하실 수 있는데 취소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재밌었다. 제가 처음에 이게 놀란 게 뒤 배경 진짜 너무 퀄리티가 높게 높죠. 만든 게 진짜 모바일에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그래픽을 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아무래도 역시 그래픽. 3년! 네. 3년은 네. 공을 들여야지 그렇죠. 이런 그래픽이 나올 수 있다. 레이저가 깜짝 놀란 아크스피어의 그래픽.
모바일 게임인데도 이렇게 높은 퀄리티가? 아크스피어의 훈남 아트 디렉터가 직접 말하는 그래픽의 모든 것.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훈남이시지 않으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진행에 좀 집중을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의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이제 배경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1세대 RPG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이나 이런 감성들이 다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그래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세대 때 있던 그런 캐릭터들의 감성, 게임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모바일 MMORPG에 담아내고 싶어서 노력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아크스피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로딩 화면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저 사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왜 엉덩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면 꼭 한번 물어보리라 굉장히 이게 몸을 꼬셨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예. 굉장히 육감적이게 표현을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아니 그래서 사실 첫 화면이 좀 야한 느낌이다 보니까 게임 캐릭터들도 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거 보면은 완전 무당해져요. 사실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캐릭터들이 그 등신대가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야하게 가버리면 굉장히 좀 어색하죠. 이렇게 훈남 아트 디렉터의 그래픽 이야기는 여기서 아쉽지만 바이바이. 또한 개발 단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술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진짜 이거 아크스피어의 묘미는 진짜 핑거 스킬. 그렇죠.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손가락으로 그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두 가지가 나왔네요. 네. 사실 저는 무조건 두 가지 나오면 왼쪽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개발자님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두 개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고르게 되는 건데 탱커형으로 가실 거면 실드 차징 스킬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데미지 딜러형으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면 퓨즈 블러스터를 추천드립니다. 둘 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퓨즈 블라스터를 선택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실드 차징을 한번 선택을 해서 퀘스트 성공. 그럼 저희가 스킬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럼 스킬을 써보러 이제 가봐야죠. 가보시죠. 첫 이제 필드에 와서 스킬을 써볼게요. 핑거 스킬! 네. 핑거 스킬. 아 이게 근데 되게 잘 사실 쓰시네. 네? 뭐 잘 쓰시네요. 핑거 스킬이 좋은 이유가 이 터치감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쾌감이 좀 있죠. 봐봐. 세 번째 스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네, 4레벨.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아지아가, 네네. 에이지아가. 지금 엄청나게 랭킹이 올라가고 계세요. 전체 서버에서 이제 캐릭터 랭킹이 매겨지는데 지금 레벨업을 하셔서 랭킹이 올라가신 거예요. 네. 우와. 이제 간편 채팅도 생기셨으니까 말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채팅을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간편 채팅이 진짜 좋은 이유는 퀘스트를 막 성공하고 기쁠 때 만족 엄청 많이 누르거든요. 네. 저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친구신 분은 저한테 표현 좀. 이게 간편 채팅이 있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접속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우는 게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파티로 하는 게 저희 게임의 이제 묘미라고. 그럼 파티를 한번 해보러 가요. 아크스피어를 제대로 즐겨볼 쇼타임. 각 던전마다 존재하는 보스 몬스터들 중 현존 최고의 보스는 균켈. 이제 그녀를 위해 뭉친 개발자들과 파티를 맺어 균켈 사냥에 도전해보자. 자, 따라와요. 아이, 깜짝이야. 이게 뭔 일이죠, 지금? 저 이렇게 막 주동하다 혼자 죽었어요, 지금. 네, 다시 살아나셔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 뭐야? 얘는 뭐예요? 보스 몬스터 옆에 이제 지키고 있는 호위병 같은 존재. 아니, 저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안 보여서 지금. 어머! 균켈은 예고도 없이 번개를 쾅쾅 때려버리니 번개를 때리는 패턴을 잘 기억하고 주위 몬스터를 끌고 오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지금 이제 바닥 50% 밑으로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낙뢰 공격인데
바닥에 이펙트가 파랗게 생겨요. 거기에서 이제 피하셔야지 그 낭래 공격을 맞지 않게 됩니다. 아, 그 원에서 네. 피했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이게 다른 악당들을 다 제가 끌어모았네요, 아직은요. 네, 지금 한 대 모아서 지금 네. 파티원들이 힘들게 파티해보아요. 즐겁게 파티해보아요. 네, 열심히 때리다 보면 아마 파티원들이 다 또 가시면 안 돼, 또 가시면 안 돼. 등켈만 그냥 계속 때리시면. 그러면 원. 더블클릭 해보고 싶어요. 네. 따다. 네, 가디언이라는 스킬이 발동이 됐고요. 안 죽었어. 방금 가디언을 안 쓰셨으면 아마 죽으셨을 건데. 시체놀이. 아, 시체놀이, 예, 호칭을 따셨네요. 또 가시면 안 돼, 또 가시면 안 돼. 이 옆에 있는 몬스터 계속 끌고 오시면 이렇게 파티원들이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대의 피해자니까 일단 사과하고 넘어갈게요. 네, 사과해주시면 또 받아주세요. 등켈은 지금. 예, 죽었어요? 그냥, 오케이, 잘 봤어요. 축하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만족 하트를 날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실시간으로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파티를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이죠, 이제. 보스 끝! 아니고요. 예, 오늘 이전까지는 사실은 등켈이 맨 마지막 보스였는데 오늘 사실 새로운 레이드 필드가 업데이트가 돼서 끝이 아니라고요? 힘들게 균켈 잡았다더니 이건 무슨 소리?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신규 던전 왕의 정원. 이곳에서 뉴페이스 보스몹과 맞닥뜨려보자. 와, 이게 신규 던전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오늘 새로 업데이트된 왕의 정원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컨셉인데 몬스터를 잡으면 이런 버프를 시켜주는 식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식물을 부시면 파티 사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요? 이제 보스 몬스터가 나오는 지역까지 거의 다 왔어요. 네. 버섯 몬스터의 보스, 여기 있네요. 킹스코이. 귀여운데요? 네, 멍겐데? 네, 멍겐데? 멍겐데 보스라고요? 이 보스 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자폭버섯을 끊임없이 소환해요. 그래서 자폭버섯을 계속 피해가면서 공략을 해야 되는. 아니 막 귀여운데. 지금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루비클이 방금 죽었어요. 개발자님도 이 보스 깨는 거는 쉽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희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밟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참 말도 잘하시네요. 왕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가는 레이드필드 던전이기 때문에 아크 등급 아이템이 드랍이 돼요. 네. 파이팅! 좀만 힘을 내요, 여러분. 할 수 있어. 힘을 주세요. 할 수 있어. 파이팅! 죽어라! 제발. 얼굴 드러냈어요. 얼굴 드러냈어요. 왜 안 죽어? 죽었다. 개발자가 직접 알려준 신규 던전 보스 공략법. 이곳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아이템까지 드랍된다고 하니 친구들과 꼭 파티 사냥으로 공략해볼 만하지. 개발자님. 네. 이 아크스피어의 최대 매력이 뭔지 최종적으로 한번 PR 해주세요. 친구들과 이렇게 즐겁게 던전과 이제 몬스터를 공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점과 오늘 이제 업데이트가 됨에 따라서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재밌게 즐기시면 더 재밌는 이제 아크스피어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를 넘어 셰프로 돌아왔다. 아이러브 파스타 포 카카오. 이탈리아 베니스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건물과 현실감 넘치는 가구를 자랑하는 아이러브 파스타에는 토마토 스파게티부터 해산물 크림 스파게티까지 최대 20종류의 파스타와 다양한 사이드 메뉴가 존재하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아이러브 파스타에서 지금 바로 즐겨보자. 화끈한 전략과 짜릿한 승부의 연속! 인생역전 윷놀이 4카카오! 회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인생역전 윷놀이는 독특한 컨셉의 윷 아이템이 존재. 스릴 넘치는 윷놀이로 누구보다 빠른 칼퇴의 쾌감을 느껴보자. 네, 아크스피어. 모바일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픽도 게임성도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픽과 게임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운영 능력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MMORPG 시대다 보니까 서버당 5,000명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다가 큰 무리가 없고요. 더군다나 좀 저사양 기기에서도 아주
잘 돌아가게 최적화가 잘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던 이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게임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사들이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면서 이런 MMORPG에서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핑거 스킬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스킬이 써지는 게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예, 모바일 특징을 잘 살린 시스템이죠. 사실은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예전에 애니팡이 온라인 버전 나왔을 때 그때 마우스로 하면서 사실은 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바일로 버전이 바뀌면서 사실은 그 손가락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사실 애니팡이 엄청나게 인기를 몰았잖아요. 사실 이런 계속 모바일에 맞는 시스템이 잘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대작들의 승승장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enchi 온라인 그 최종 평가를 마친 G 테스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주 매의 눈으로 요목조목 지적하기 바빴던 G 테스터. 가장 아쉬운 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냉무 있죠, 냉무. 냉무 행진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어느 정도 기본 구색은 갖춰져 있으며 하나의 콘텐츠에 집중한 모습도 보인다는데, henchi 온라인 평가 그 두 번째 이야기, henchi 온라인의 접근성. 자, 없는 얘기 계속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화면에 늘 나와 있는데 오른쪽 구석에 보면은 미니맵. 우상단 미니맵. 미니맵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MMORPG 계속 하다 보니까 퀘스트도 인디케이터가 나와서 그 NPC 어디 있고 완료하려면 얼른 가고. 물음표, 느낌표. 블레스에선 너무 친절해서 그렇죠. 이거 되려 좀 답답하다 그랬었는데 여긴 그냥 동그라미만 있어. 그냥 아무 기능이 없어. 아무 기능이 없어요. 완료를 하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맵을 열어야 돼. 그래, 열어야 맵을 돼요. 열게 큰 맵을 열어야 돼. 큰 맵. 근데 큰 맵도 정말 지나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너무나도 아트예요. 왜? 아트. 무슨 아트? 아트. 맵이 아트예요, 진짜. 네. 아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서 맵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길을 안내해주고 그쵸. 내가 어디 뭐가 어디에 있고 있고. 그건 되게 직관적이어야 돼요. 현재 henchi의 맵 같은 경우에 M 누르면 나오는 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화려해요. 아기자기하고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백과사전급이에요. 예. 그냥.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그 중에 쓸 정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보의 과다 제공이라고 이건. 그러니까 심지어 길도 나무들을 갖다 굉장히 좀 아트하게 표현하시는 바람에 그게 안 보이고 여기가 논인지 그치, 반지인지 논인지. 못 가는 건지 그리고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맵에 묻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 NPC들이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나도 화살표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단지 색깔만 달라요. 그것도 튀는 색깔이 아니에요. 그쵸, 튀는 그치. 색깔이에요.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소리가 바로 나와요. 있긴 있죠. 예. 근데 확인을 어딘가에. 하려고 그러면 네. 맵을 열어놓고 좀 움직여봐야 돼. 움직여봐야 돼. 움직이긴 이 얘기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게 퀘스트 읽을 필요도 없이 지역으로 딱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쑥 한번 몬스터 막 몇몇 마리 풀고 그리고 마을로 오면 끝나는 거긴 한데 그러면은 NPC들이 있는 사이에 뭔가 상점이라던가 믹스빌드라도 있어야 내가 죽으면 물약이라도 사 먹고 아니면은 뭐 헨치가 죽었어 난 얘로 플레이 하고 싶어 레벨업 하고 싶거든 그럼 얘라도 도중에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henchi를 갖다가 살리려면 일단 무조건 마을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을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워프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나마 다행인 건 귀환석이 있기는 한데 그 귀환석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쵸. 그리고 귀환을 쉽게 왔어. 그러면은 나는 뭐 앵거스 유적지까지 가야 돼. 그럼 마지리타에서 가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서 세 번째에 도착을 해야 바로 앵거스 유적지가 나온다는 말이지. 근데 그나마 요즘 조금 다행인 건 이벤트를 해갖고 워프석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구강이. 마지리타 네, 맞아, 구강이. 맞아. 그리고 henchi 부활이나 벨더 부활도 그쵸. 그렇게 이벤트로 해갖고 10개씩인가 30개씩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제 느낌엔 유료화 모델을 근데 이 장사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유저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서 그렇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내라.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돈을 내면 더 편리해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장사에서 좀 성공을 하는데 아 이거 불편한데 이거 되게 불편하지 이동이 불편하지 이동은 유료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거를
그 뭐랄까 유저들한테 제공을 할 건데 이벤트로 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능상으로 이게 있으면 얼마나 더 게임이 편해지나 시험 삼아서 테스트 해보시는 건가? 해보시는 거 그러면 다행인데 구현돼야 돼요. 이건 너무 불편해. 정보 부족한 미니백과 살짝씩 풍겨오는 유료화 스멜? 요즘 세상 OBT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테스트는 테스트일 뿐. 분명 변화를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요. 자, 그럼 맵에서의 불편함이 필드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황당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길, 갈 수 없는 길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만한 돌멩이도 못 뛰어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맵 구조가 문제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주시죠. G5.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지. G. 빨리 주지. 빨리 주지. 이 5초짜리 영상 하나로 끝나요. 갈 수 있는 곳과 가지 못하는 곳 구분이 안 돼요. 왜 못 가요? 저한테 물으셔도. 아니 그래요. 이 게임에는 Z축 이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르고 내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앞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게임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저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앞이 공허하게 뚫리는데 왜 못 가는 거야? 나는 밑으로 떨어져 보고 싶은데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못 가요. 시스템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다가 바운더리 데코라는 걸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맵의 경계선에다가 그냥 요 정도 낮은 울타리라도 쳐놓으면은 아 여기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못 가는구나. 도로들 있잖아요. 길이 잡혀 있는데 갓길 통행을 하면은 버벅이요. 아 버벅.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읽었지. 현수 PM의 생각 읽었지. 아 읽혔네, 읽혔어. 야 역시 G 파일이네. 반듯한 벽인데 대각선으로 걸으면 이게 내 그림이 아니에요. 덕. 왜 이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발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심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내봤는데요. 드디어 hen치 온라인의 제목이 될 만큼 중요한 컨텐츠 hen치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플레이를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6종족의 수많은 hen치들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자. hen치 온라인의 컨텐츠. 자 이번에는 hen치의 컨텐츠 부분을 그쵸? 네, 평가를 할 차례인데요. hen치는 그 hen치 온라인의 이름과 똑같이 주요 컨텐츠가 hen치가 아닐까 싶어요. MMORPG와 뭔가 구별될 만한 요소는 hen치 시스템이 거의 유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hen치 시스템을 제외하면 굉장히 노멀한데 이건 다시 말해서 어쨌든 hen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일종의 펫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환수. 그쵸. 소환수라고 보면 되는데 전투를 해서 그 코어를 얻어서 걔를 까면 몬스터가 나오는데 걔를 내 소환수로 만들어서 같이 전투를 하고 같이 육성에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걔네들을 믹스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쵸. hen치 시스템이 되게 단순한데 상당히 몰입감을 줄 수가 있는 게 hen치를 믹스해서 새로운 hen치를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걸 또 조합법을 알아내는 재미. 그리고 근데 이제 똑똑하신 유저분들은 그거를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저랩부터 믹스해서 상위 것까지 해서 레벨을 키워오는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어요. 그렇다면 단팥빵의 팥과 같은 존재 수많은 hen치들을 직접 플레이해보자. 믹스를 한번 시켜보죠. 필로라랑 퍼플드라랑 한번 믹스를 해볼게요.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해보자. 성공할 때까지. 저는 근데 또 괴로웠던 게 여기 보세요. 이제 결과창 나오잖아요. 해보세요. 자 믹스하고. 자 저 결과창이 나와 있잖아요. 출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걸 안 닫으면은 딴 hen치를 올릴 수가 없어요. 믹스창에. 따다단. 굉장히 받으세요. 이것도 공식이 있는 거죠, 이제 hen치 조합도. 그렇죠. 뭐랄까 족보라고 그러죠. 자, 제가 과감하게 제우스랑 보어를 한번. 아 제우스. 제보. 제발! 실패죠. 아 뭐야? 그렇게 실패죠. 씩씩한 맞죠? 그러나 별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별 하나는 조금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믹스를 해서 조합법을 알아내면 네. 지금 제가 와처를 찾았잖아요.
왓챠를 눌러보면 여기에 믹스 공식이 이렇게 뜨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 만들어봐야 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금되듯이. 그러면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걸 조합하고 싶으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열려 있으니까는 다른 유저들이 한 공략을 보는 거 말고 수가 없네요. 친구들한테 그렇지. 물어보거나. 친구한테 네. 물어보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뭔가 게임 내에서 이런 조합법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건 없는 거죠. 헨치 정보 이제 H 눌러서 헨치 정보창을 띄우면은 예? 왼쪽 위에 도감이 들어갈 것 같은 책이 있어요. 아하. 안 나와. 안 나와요. 아니 미구현 상태면은 아니에요. 근데 또 도감은 있어요. 여기 보면 헨치 도감은 따로 있어요. 그럼 저 버튼은 뭐죠? 도대체 링크가 안 된 건가? 아 그러네. 이게- 깜빡했나 보네. 자, 그리고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전투 정보가 나오죠. 레벨이랑 뭐 방어력이랑 이런 것들. 도감 스킬이라는 건 뭔가요? 길. 미구현이요. 아, 헨치에 또 접두사가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씩씩한 뭐 이런 거. 상냥한도 있고 씩씩한, 기운찬, 튼튼한 뭐 이런 접두사가 있는데 네. 이 접두사가 있다는 거에 따라서 능력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이 능력치가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성인 것 같아서 별 등급. 그쵸. 일단 뭔가 좀 더 높은 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얻는 거에 되게 좀 혈안되어 계신 것 같아요. 헨치 온라인의 주요 콘텐츠 헨치. 얻고 함께 싸워도 보고 키우고 조합도 해보고 좋은 콘텐츠이지만 유저 입장에서 더 좋게 만들 방법을 궁리해봤다는데 유저 대표 레나의 헨치 활용법 우리 모두 한번 들어볼까요? 헨치를 얻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는 재미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좋았는데 아쉬웠던 건 뭐랄까 헨치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헨치끼리 뭐 배틀을 붙여본다던가. 아, 요즘은 와우,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이제 펫 배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뭔가 퀘스트로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딱 결국에는 사냥해서 얻고 믹스하고 조합법 찾아내고 그리고 끝! 전투에 내보내고. 전투에 내보내고 그게 끝. 개인적으로는 이 좋은 시스템을 어찌하여 이것만 오직 전투만 헨치를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여기 상성 있잖아요. 뭐 상성. 비스트도 있고 그쵸. 드래곤도 있고 뭐 기계도 있고 상성들이 다 있고 그 속성들이 다 있는데 이 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좋다. 그리고 고렙이 되면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체감을 하기에는 약간 다소 부족하지 않나. 좀 상성 간의 그런 게 확 느껴지게 조금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팀을 보면은 딱 셋만 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1번, 2번, 3번 팀으로 나눠서 뭔가 만날 때마다 쟤를 잡기 위해선 1번 팀으로 해갖고 싸우고 그렇죠, 2번 그렇죠. 팀으로 싸우고 3번 팀으로 싸우고 그리고 그 팀을 지정해 놓으면 아주 조금의 그런 레벨업 그 경험치를 줘서 넣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오르게끔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레벨업 같이 믹스를 했을 때 뭔가 발생하는 기획자 하셔도 되겠네. 그러게 아주 아이고야. 상세한데요. 괜찮나요? 예, 이력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게 우리 회사에서 한 명 뽑아야 되는데. 근데 참 좋은 컨텐츠이면은 분명한데 가끔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랑 한번 섞어보고 싶어라고 했는데 섞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왜? 섞을 수 없는 조합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제리타 분지에서 만났던 애랑 앵거스 유적지에서 만났던 애랑 믹스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왜라는 납득이 단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섞어보고 싶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싶고 그거는 만들 수 있잖아요. 다양한 조합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조합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유저들이 알아서 터득해야 돼요. 알아서 끼우쳐야 되고 그래. 유저 게시판에만 그 정보가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이 오로라 게임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OBT는 오픈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유저들로 하여금 함께 많은 사람들과 테스트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을 빨리 좀 개선을 하고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저의 마음으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해가며 열변을 토해낸 헨치 온라인 평가. 과연 그 점수는 어느 정도일지 헨치 온라인 최종 평가 점수 대공개. 헨치는 추억이다. 헨치는 사실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치를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바로
바로 믹스마스터를 원작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기에 믹스마스터에 좀 즐거운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 굉장히 또 재미있게 즐겼던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hen치에서도 또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3점, 접근성 2점, 그리고 콘텐츠 2점 드리겠습니다. hen치는 미완성 2G 폰이다. 고기능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구형 2G 폰에 대한 수요는 존재합니다. hen치는 마치 2G 폰처럼 캐주얼 RPG라는 틈새 수요를 노리고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틈새도 틈새 나름 이렇게 낮은 완성도로 공략될 만큼 요즘 틈새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점, 접근성 1점, 콘텐츠 1.5점입니다. hen치는 봄에 피는 꽃이다. 봄에 피는 꽃은 빛깔이 화려하고 모양이 아름답지만 향기가 적어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hen치도 파스텔풍의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hen치 시스템의 재미를 갖추고는 있지만 접근성이나 최적화 부분에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 즉 유저를 끌어당기는 향기가 다소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2.5점, 접근성 2점, 콘텐츠 3점 드립니다. hen치는 불편한 동화다. 동화의 세계, 그러면 뭔가 안락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편안함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hen치에 들어가 보면은 다소 떨어지는 시스템,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접근성 때문에 이 동화 같은 안락함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hen치,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3점, 접근성 2점, 컨텐츠 3점 드리겠습니다. 믹스마스터 팬들의 대동단결 hen치 온라인의 평가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참 쉴드를 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 쉴드를 치기가 정말 괴롭네요. 정말 짠한 기분 들고 동병상련이 느껴졌어요. 정말 힘들겠구나. 그거는 제가 같은 개발자로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사실 유저 입장에서 공개된 어떤 결과물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덜 된 거를 내다 팔면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에게도 신뢰고 유저들한테도 신뢰예요. 서리금밥. 업계의 발전과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그런 부활을 위해서라도 조금 아픈 쓴소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G테스터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게임 신작 발표회, 업데이트, 투자 소식까지 정말 많아서 오늘 우리 게임 플러스에서 엄청 나왔지만 저희 기자들도 굉장히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네. 여기 오늘 얘기는 안 됐죠. 중독법과 관련해서 지난 이치노치요. 정책 연구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독법의 문제점을 주목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좀 관심이 있게 보고 앞으로 4월이 또 임시국회예요. 이 중독법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게임 관계업체들도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남 기자님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예, 우리 PD님하고 같이 탱크 게임이죠. 월드 오브 탱크 그랜드 파이널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는데요.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현지 소식을 승상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도국의 자리를 좀 비우게 됐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분이 또 그 자리를 메워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남 기자님 자리를 대신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있으시겠죠? 네, 몸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 게임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게임계 소식 준비해 둘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